계속해서 바이오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기공식이 어제 열렸는데 직접 현장에 다녀온 취재 기자와 함께 현장 분위기는 어땠고 그리고 앞으로의 삼성의 신수종 사업 어떻게 좀 단계 발전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튜디오에 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공식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수치상으로 봤을 때나 어떤 의미적으로 봤을 때나 굉장히 이렇게 딱 기사 쓰기 좋은 어제 기공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현장 직접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의약품 제3공장 기공식을 어제 가졌는데요. 바이오 의약품 제3공장은 생산 규모가 18만 리터입니다. 예.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고요. 보통 그 해외 바이오 제약사들도 갖는 그 생산 시설의 규모가 9만 리터 정도입니다. 여기와 비교하면은 두 두 배네요. 배에 달하는 규모죠. 사실 이 공장도 15만 리터 규모인데요. 이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했을 때 해외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공장을 설계 건설부터 지금 시험 생산 또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예. 내년 2월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예. 설계나 건설에서의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공장도 성공적으로 건설 그리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예. 크기로 봤을 때도 세계 최대 규모인데 어떤 생산 규모로 봤을 때도 이것도 역시 1위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3공장이 완공되면은 36만 리터의 생산 규모를 확보하게 됩니다. 예. 현재 1위인 스위스 론자가 26만 리터의 생산 규모를 갖고 있고 예. 2위가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인데요. 24만 리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36만 리터니까 월등히 앞서게 되지요. 네. 단숨에 이제 1위로 올라서게 되는 건데요. 3공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또 다른 경쟁 얘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어볼 건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쌓았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창적인 CGMP 설계 기법으로 공장 설계에서부터 건설 그리고 오퍼레이션까지 모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또 투자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게 되죠. 예. 해외 경쟁사와 비교를 해보면요. 9만 리터의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데 총 1조 원 달러가 투입되고요. 공사 기간도 40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18만 리터로 생산 규모가 2배지만 일단은 투자 비용은 8,500억 원입니다. 그래서 해외 경쟁사와 비교를 해보면은 그 45% 수준에 불과한 거죠. 네. 그리고 공사 기간도 35개월로 월등히 짧습니다. 뿐만 아니라 3공장은 생산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2공장에 비해서 생산량이 1.5배 많은데요. 이것은 그 독창적인 하이브리드 설계를 도입을 해서 모든 설비를 이중화했습니다. 예. 이래서 바이오 업계 최초로 365일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고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365일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 예를 들어서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도 석유화학 생산시설과 마찬가지로 2년 정도 가동을 하면은 모든 공장을 폐쇄하고 설비에 대한 보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 하지만 3공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생산 라인을 이중화했기 때문에 메인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단을 하지 않고 계속 가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매력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18만 리터의 생산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3공장에 대한 그리고 2공장에 대한 이런 매력들 그리고 장점들까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1공장 얘기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공식 생산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희영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1월 미국 FDA로부터 1공장에 관한 그 시설 점검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보통 열흘 정도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실사는 중대 결함, 그리고 주요 결함, 그리고 미세 결함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실사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 개 항목 모두 무결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글로벌 업체들도 보통은 중요 결함에서 한두 가지 지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중요 결함을 지적받게 되면 이 결함에 대한 보완 대책을 FDA에
제출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중대결함 같은 경우에는 중대결함 받게 되면 모든 공장을 폐쇄하고 전면 보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죠. 예.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세 가지 항목에서 모두 무결점을 받았기 때문에 뭐 설계, 건설, 운영에 대해서 정말 글로벌하게 그 수준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떤 규모 면에서 무조건 그냥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어떤 운용 능력 면에서도 다시 한번 좀 검증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좀 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물론 외국 기업과 비교해봤을 때는 많이 줄어들었고 효율성은 높아졌습니다만은 삼공장 같은 경우에도 8,500억 원이면 아무리 삼성이어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금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모을까 하다가 뭐 상장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오고 에피스 나오고 그럽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현재 상황이? 네, 1, 2 공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용이 1조 2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거는 주주사들의 증자나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는데요. 네. 3공장은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상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김동준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차입과 주주사만으로 자금 확보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상장을 2016년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아직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시간은 그렇다 치고 장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 할 것이냐, 그렇죠. 미국 나스닥 할 것이냐 지금 그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삼성의 바이오 산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를 골드만삭스로 선정을 하고 예. 나스닥 상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자금 확보 차원에서는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삼성의 두 바이오 업체가 모두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삼성은 좀 행보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될 경우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주 큰 규모죠. 그래서 그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치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놓치기 힘든 대여기 그렇죠. 때문에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내년에 어디서 상장할지도 역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뭐 자금 얘기해봤으니까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보도 자료에서 그림으로 잠깐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2020년 바이오 의약품 산업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던데요. 이와 함께 어떤 반도체 산업에서도 어떤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뭐 전망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2020년 매출 2조 원,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리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 분야, 위탁 생산이죠. CMO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설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태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의 직접적인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제3공장이 완공돼서 풀 가동되는 2020년이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캐파 면에서 세계 1위, 매출에서 1위, 이익에서 1위가 되어서 CMO 월드 챔피언의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다른 비전도 내보였는데요.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현재는 직접 생산 모든 그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업체들이 70%가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CMO 위탁 생산이 주를 이루는 그런 시장이 전환될 것이고 이 시장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도하겠다라는 비전을 내보였는데요. 예. 김태현 사장은 5년 뒤면 수요가 공급을 초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수요가 공급의 58%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공급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요. 5년 후에는 공급이 수요가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현재 바이오 의약품이 생산되고 있는 게 100개 정도인데 예. 개발되고 있는 것이 1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요. 시장에 나올 경우는 앞으로는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이 수요는 자체 생산보다는 그 바이오 의약품 업체들은 자체 생산하기보다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CMO 기술에게 생산을 맡기고 예. 얘네들은 개발과 마케팅에 주력할 것으로 이렇게 시장은 재편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어떤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도 역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CMO다 보니까 이것을 통한 또 추가적인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요. 바이오 오피스의 에피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독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조금씩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바이오에피스는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바이오 시밀러 개발 업체죠. 바이오에피스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 엠브렐의 바이오 시밀러인 브랜시스와 얀센의 레미케이드 바이오 시밀러인 램플렉스가 최근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브랜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국내 첫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첫 바이오 의약품인 거죠. 네.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브랜시스가 유럽 승인의 허가를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브랜시스와 램플렉시스의 임상 연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의 신수종 사업으로 사실 바이오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이게 실제 우리 눈에 밟혔던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좀 도화선이 될 만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의 기공식이 있었고요.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해서도 어떤 성과를 내고 이것이 또 삼성에 어떻게 자리매김할지도 여러분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영 기자와 함께 삼성 바이오 산업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